제 딸이 저를 팔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수백 명을 법정에서 구했던 제가 제 딸에게 속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할머니 5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자유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3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제 딸, 검은 정장에 굽 높은 구두, 마치 중요한 미팅이라도 있는 것처럼 차려입었더군요. 평소 유나가 아니었어요. 엄마, 요양원 한번 보러 가자. 요양원? 저는 68세예요. 계단도 혼자 오르고 책도 하루에 30페이지씩 읽는데 말이죠. 유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요양원의 내부 사진들, 그리고 눈에 눈물까지 고이며 말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엄마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아주 좋은 곳이라는데 한번 보고만 오자.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걱정된다는데 말이죠. 수요일이었습니다. 유나의 차를 타고 1시간을 갔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 GPS도 신호가 약했죠. 실버타운 힐스라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원장이라는 40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더군요. 그 사람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섬뜩했습니다. 저 두 사람 이미 아는 사이인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운동실, 영화관. 시설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복도가 너무 조용했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물었어요. 어디 사는지, 건물 시세는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계약하자. 오늘? 응. 방 비는데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대. 원장이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28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유나가 계속 시계를 봤어요. 뭐가 그리 급한 거지? 15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입소 후 3개월간 자해 퇴소 불가. 단 법정 대리인 가족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함. 40년 법조인 생활이 경고했습니다. 이 조항 위험해. 유나야, 이거.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괜찮아, 나 있잖아. 뭐 문제 생기면 내가 데리러 올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펜 끝이 닿았어요. 40년 변호사 생활 동안 수천 번도 더 서명했던 제 이름.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펜을 움직였어요. 강정이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원장이 계약서를 가져갔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월요일에 입소하시면 됩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유나의 차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유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줬어요. 짐을 내리는 내내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주말에 올게. 라는 쪽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제 방은 3층 305호. 깨끗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과 뭔가 섞인 오래된 냄새.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원장이었어요.
적응 잘하고 계시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더군요.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방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뭐지 이거? 이상하단 생각을 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여쭤보죠. 협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옆자리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여기 이상해요. 외출도 못하고 휴대폰도 밤 9시 이후엔 못 써요. 조심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찬바람을 좀 쐬려고요. 창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안 열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돌렸지만 꼼짝도 안 하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봤어요. 철창. 가느다란 철사로 만든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 철창이 창문 밖에 달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비상구로 갔어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여긴 감옥이야. 손이 떨렸지만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받았어요. 유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해. 창문에 철창이 있고 비상구는 잠겨 있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그건 안전 때문이에요. 안전? 이게 안전이라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유나야, 계약서에 너가 동의하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나 좀 데리러 와. 나가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유나야, 나도 힘들어요. 주말에 갈게요. 그때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 1분 37초. 제 딸과의 대화가 1분 37초밖에 안 됐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수백 명을 법정에서 구했던 제가, 40년 변호사 경력의 제가, 제 딸에게 속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세면대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더군요. 40년 법정에서 싸워온 눈빛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의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2시간 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 7시입니다. 식당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밝은 목소리였지만 명령처럼 들렸어요.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방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훈련된 것처럼 움직였죠. 이상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어요. 구석 테이블에 할머니 4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작게 손짓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자리에 앉자 안경 쓴 할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멀리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작게 속삭였어요. 어제 입수하셨죠? 네. 어제요. 저희도 다 최근에 왔어요. 일주일 안쪽으로요.
키 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통성명이나 하죠. 여기서 친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안경 쓴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윤미숙이에요. 회계법인에서 40년 일했어요. 세무조사 자료 한번 들여다보면 어디 숨겨놨는지 다 보여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키 큰 할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전 이경자예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32년 일했어요. 범죄 냄새 나는 곳은 직감으로 알아요. 여긴 그 냄새가 진동해요. CCTV도 너무 많고요.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경자 씨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순자예요. 내과 의사로 30년 환자를 봤어요. 사람 몸뿐 아니라 거짓말도 진단할 수 있죠. 여기 원장, 눈 깜빡이는 거 보니까 뭔가 숨기고 있더라고요. 어제 원장 진료실 지나다가 봤어요. 약 처방 기록이요.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하더라고요. 회계사 미숙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신과 약을요? 순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건강한 사람한테까지요. 마지막으로 젊어 보이는 할머니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최영희예요. 벤처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어요. 해킹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비밀번호 뚫는 건 취미였죠.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정이라고 해요. 변호사로 40년 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형사, 의사, 컴퓨터 전문가. 우연일까요? 형사 경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제 딸이 데려왔어요. 저도요. 딸이 갑자기 요양원 가자고 해서. 저는 아들이요. 5명 모두 자식들이 데려다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형사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재개발 지역 건물 소유자만 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컴퓨터 전문가 영애 씨가 핸드폰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어젯밤 와이파이 신호 추적해 봤더니 요양원 서버가 보이더라고요. 보안이 허술해서 좀 들여다봤죠.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입소자 명단 총 30명. 화면을 내리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름, 나이, 자산 규모, 재개발 예정 시기, 그리고 마지막 열. 동의서 서명 여부. 회계사 미숙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산 규모 순서대로 정렬돼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타깃 리스트잖아요. 영애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서명자 대응 방안. 클릭하자 문서가 열렸어요. 1단계 설득 1주, 2단계 압박 2주, 3단계 법적 조치 치매 진단. 의사 순자 씨가 숨을 삼켰어요. 치매 진단. 거짓으로요? 형사 경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1호 할머니 기억하세요? 네, 어제 복도에서 봤어요. 오늘 아침부터 안 보여요. 도장 안 찍는다고 버티시던 분이었어요. 영애 씨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영숙. 3단계 전환 10월 14일. 어제였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이겠죠? 의사 순자 씨가 작게 말했어요. 치매 검사 받으러 갔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치매 판정받으면 자식이 법적 후견인이 돼요. 재산 처분 권한도요? 회계사 미숙 씨가 물었어요. 네. 모두 넘어가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계사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경자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할 순 없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32년 형사 생활하면서 이런 조직 범죄는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해요. 의사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영애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잖아요.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법정에서 쌓아온 손. 주름졌지만 아직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힘을 내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네 분이 저를 봤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회계사 미숙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재무자료 분석은 제가 할게요. 돈 흐름을 따라가면 뭔가 나올 거예요. 형사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하고 동선 파악은 제가 맞죠. 의사 순자 씨도 거들었어요. 의료 기록 확인할게요. 거짓 진단서가 있다면 찾을 수 있어요. 영애 씨가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서버 파일은 제가 전부 빼낼게요. 저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죠. 이들을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할게요. 5명이 손을 모았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의 손. 주름졌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사 경자 씨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우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1호 할머니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았으니까요. 시작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5명이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평범하게 식사하는 척했죠. 원장이 우리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들 친해지셨네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더군요. 식사 후에 정희 씨,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원장이 돌아섰습니다. 5명이 서로를 봤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원장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희 씨.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적응은 잘하고 계시죠? 네, 다른 어르신들이랑도 친해지신 것 같고. 무슨 뜻일까요?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개발 동의서. 이제 이것만 서명하시면 돼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 그건 입소 계약이고, 이건 재개발 동의서죠. 원장이 펜을 꺼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한 군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40년 법조인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돼. 생각 좀 해볼게요. 원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생각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여쭤보죠.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정희 씨, 원장이 책상에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상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편히 쉬는 곳이죠. 웃고 있었지만 위협이었어요. 이상한 생각하시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나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후에야 받았습니다. 엄마, 짜증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나 집에 가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잖아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서명하셨고요. 유나야,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제 인생이 어떤지 아세요? 회사 일에 애들 시댁까지 얼마나 힘든데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석 달만 있어 보세요. 석 달. 정확히 계약서에 적힌 기간. 유나야, 혹시 너 재개발 동의서 때문에 그러는 거니?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저 의심하세요? 진짜. 끊을게요. 유나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석 달만 있어 보세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5명이 구석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형사 경자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CCTV 사각지대 찾았어요. 운동실하고 뒤쪽 계단이요. 컴퓨터 전문가 영애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보였어요. 전국 20개 요양원, 실버타운 헬스 목표 금액.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억이에요. 50억? 입소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5 이름 옆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디데이 -13. 13일 남았다는 뜻이었어요. 영애 씨가 말했어요. 13일 후면 2단계 압박이 시작돼요. 온몸에 피가 식어내렸습니다. 어떻게 압박하는데요? 회계사 미숙 씨가 물었어요. 영애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약물이래요. 수면제로 헷갈리게 만들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매처럼 보이게 하는 거래요. 의사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밝은 식당, 깨끗한 테이블, 웃는 간호사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의사 순자 씨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무실에서 들었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님 정신과 상담이래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이요? 네. 4일 후에요. 4일. 원장이 말했던 정신과 상담이었어요. 저녁 7시. 영애 씨가 제 방에 왔어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을 클릭했어요. 저의 입소 후 관찰 기록을 읽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입소 3일차. 계약서 내용 문의.
불안 증상 보임. 입소 7일차. 타 입소자들과 자주 모임. 피해망상 가능성 있음. 제가 정상적으로 한 행동을 전부 증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치매 진단을 내릴 거예요. 다 담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애 씨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밤 10시. 5명이 회계사 미숙 씨 방에 모였습니다. 불을 끄고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영애 씨가 노트북을 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버를 더 깊이 뒤져봤어요. 원장 개인 폴더가 있더라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뚫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회계, 입소자 관리 계약. 그중 계약 폴더를 클릭했어요. 파일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녀 배분 계약 2024기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문서가 떴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자녀 요양원 수익 배분 계약서. 화면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소 후 3개월 내 재개발 동의서 서명 시 이익금의 30%를 요양원과 자녀가 나눠 가진다. 그 아래 서명란에 제 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유나.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미숙 씨 아들, 순자 씨 딸, 경자 씨 아들, 영애 씨 딸, 다 있었습니다. 서명도, 날인도, 날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계사 미숙 씨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 순자 씨도 눈물을 닦았어요. 형사 경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변호사님? 미숙 씨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좋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알아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릴 30%에 팔아넘겼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요. 나중에 법정에서 따져 물을 거예요. 4명이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형사 경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감정은 나중이에요. 그럼 이 증거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죠? 의사 순자 씨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애 씨가 말했어요. 병원이면 어떨까요? 모두가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잖아요. 의사 순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갈게요. 증상 연기 할 수 있어요. 혼자는 위험해요. 형사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제가 순자 씨 자매라고 하면 돼요. 순자 씨가 작게 웃었어요. 자매요? 우리 전혀 안 닮았는데. 70대 할머니는 다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경자 씨가 씩 웃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이요. 형사 경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애 씨가 손톱만한 USB를 꺼냈어요. 이거면 어디든 숨길 수 있어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디데이 -12, 12일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창밖 달빛이 철창에 걸려 있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팠지만 놓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순자 씨와 경자 씨가 병원에 갑니다. 증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빛 자유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 우리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증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전.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정신병원. 70대 할머니 5명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에요. 순자 씨와 경자 씨가 병원에 가는 날. 창문으로 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기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순자 씨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작게 물었어요. 떨려요. 순자 씨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30년 의사 생활 했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8시 30분쯤이었어요. 갑자기 순자 씨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윽,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자 씨가 식탁에 쓰러졌습니다. 순자 씨, 제가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순자 씨가 신음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30년 의사가 환자 연기를 하니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빨리 119 불러주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경자 씨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순자 씨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이것도 연기였지만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30분 후 앰뷸런스가 왔어요. 순자 씨와 경자 씨가 실려 나갔습니다. 앰뷸런스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성공하길. 오전 9시 30분. 복도 끝 창문으로 봤어요. 원장이 정장을 입고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외부 미팅이에요. 형사 경자 씨가 어제 알아낸 정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복도를 걸었어요. 미숙 씨가 청소 카트를 밀고 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미숙 씨가 원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복도 끝에 섰습니다. 망을 보는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2분. 심장 소리가 너무 컸어요. 5분, 10분,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원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어떡하지? 미숙 씨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때 반대편에서 영애 씨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님, 영애 씨가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아들한테 문자 보내야 하는데 자꾸 안 되네요. 간호사가 영희 씨 쪽으로 갔어요. 어디 봅시다. 그 순간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 씨가 청소 카트를 밀고 나왔어요.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됐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요. 점심시간. 운동실 구석에 3명이 모였어요. 미숙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입소자 1인당 평균 수익 2억 3천만 원. 2억이요? 더 있어요. 다음 파일. 미서명자 관리 현황. 제 이름 옆에 13이 적혀 있었어요. 13일 후면 2단계래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물 투여.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순자 씨랑 경자 씨는요? 아직 연락 없어요. 영애 씨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오후 2시, 소식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오후 3시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앰뷸런스가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와 경자 씨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 4명이 그들을 에워쌌어요. 순자 씨와 경자 씨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어. 오후 5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강 여사님, 원장님이 찾으십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부르는 거죠? 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원장실 문 앞.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트였어요. 제가 모든 기록을 적어 놓은 제 노트였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오른쪽 모서리가 살짝 낡은, 분명히 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노트였는데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장이 천천히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 탈출까지 14일, 증거 수집 계획, 팀 구성 변호사 정희, 회계사 미숙, 형사 경자, 의사 순자, 해커 영희. 다음 페이지를 넘기더군요. 탈출까지 13일, 미숙 원장실 재무자료 확보, 영희 서버 해킹, USB 준비, 순자 경자, 병원 작전, 모든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글씨로요. 원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40년 변호사 하셨다면서요. 노트를 탁 닫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중요한 걸 방 서랍에 그냥 두시면 어떡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원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든 다 보고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감시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들도 있고 청소 직원들도 있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어르신들끼리 매일 밤 모이시던데 재밌으셨어요. 전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 가실 계획이라던데요. 순자 씨랑 경자 씨가 원장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셨죠, 병원. 돌아보더군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잡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격리실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층이에요.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8시에 앰뷸런스 옵니다. 정희 씨 모시러요. 정신과 응급 이송이죠. 제가 말했어요. 불법 감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어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정신과 이송은 확실한 불법입니다. 보호자 동의 있으면 되는 거죠?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신과 응급 이송 동의서. 서명이 있었어요. 김유나. 제 딸의 이름. 어제 저녁에 따님께 전화 드렸어요. 원장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다른 어르신들 선동하고
탈출 계획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따님이 당장 병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이 전화기를 밀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저했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나 번호를 눌렀어요.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유나야, 나야.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탈출 계획 세운다고요? 유나야, 여기는 정말. 정신과 가셔서 검사 받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 어떡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품었던 아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운 내 새끼. 그런 자식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동의했습니다. 원장이 웃었습니다. 보셨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요? 특별관리실에서 편히 계실 겁니다. 각자 다른 층이에요. 원장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8시까지 짐 싸세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304호 윤미숙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회계사 미숙 씨가?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호흡도 불안정하세요. 일단 의무실에 모셨어요. 원장이 혀를 찼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원장이 저를 봤어요. 방으로 돌아가 계세요. 간호사가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미숙 씨가 쓰러졌다고? 갑자기? 아니면 연기하는 걸까? 제 방문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고 닫았습니다. 딸깍.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잠근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을 흔들어 봤어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인가? 70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문 밑으로 뭔가 들어왔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주워서 펼쳤어요. 의무실안 창문으로 7시까지 오세요. 미숙 연기로 원장 유인 중. 격리실 탈출 성공. 모두 무사하고 증거도 안전. 형사 경자씨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연기. 그렇구나. 미숙 씨가 쓰러진 건 진짜 연기였어. 원장을 의무실로 유인한 거였어. 그 사이 경자 씨와 순자 씨가 격리실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안전하다니. 7시. 1시간 남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었어요. 문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나가야 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소리쳤어요. 목이 쉬도록. 문 열어요. 열어. 여기 사람 있어요. 양손으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발로도 찼어요. 쿵쾅쿵쾅. 죽겠어요. 여기 사람 죽어가요. 울부짖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절박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 강 여사님, 진정하세요. 간호사들의 목소리. 문 열어줘요.
빨리.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서 있었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숨이 막혀서 밖에 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답답해요.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천천히 가세요. 복도로 나가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2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앉으실래요? 아니요. 숨을 고르는 척 했습니다. 조금만 걸을게요. 간호사들이 천천히 저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이에요. 갑자기 몸을 틀었습니다. 간호사 팔을 뿌리쳤어요.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70대 다리로 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의무실이 있는 층, 뒤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의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의무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형사 경자 씨가 손짓했어요. 의사 순자 씨도, 컴퓨터 전문가 영희 씨도, 회계사 미숙 씨도 멀쩡히 서 있었어요.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강 여사님,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창문턱에 손을 짚었어요. 1층이라 높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땅에 착지하는 순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4명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뛰어요. 경자 씨가 속삭였습니다. 뛰면서 물었어요. 증거는요? 안전해요? 경자 씨가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병원에서 신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못했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요양원 간호사가 계속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경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핸드폰을 만지려고만 해도 바로 옆으로 와서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전달해야 해요. 5명이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70대 할머니 5명. 요양원에서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의무실 창문에서 간호사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곧 요양원 건물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뛰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해 70대 할머니들의 진짜 싸움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요양원을 벗어나 산으로 뛰었습니다. 5명 모두.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찾아. 어디 숨었는지 반드시 찾아내.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숨이 찼어요. 잠깐만. 미숙 씨가 나무에 기댔습니다. 못 가겠어요. 숨이. 조금만 더. 경자 씨가 말했어요.
요양원에서 멀어져야 해요. 뒤를 돌아봤어요. 요양원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발자국.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10분쯤 뛰었을까요? 영애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못 가요. 진짜 주저앉았어요. 순자 씨가 영애 씨 맥박을 짚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심박수가 위험해요. 쉬어야 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있다. 요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숨어요. 경자 씨가 속삭였습니다. 큰 바위 뒤로 숨었어요. 5명이 바짝 붙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30m쯤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발자국이 여기까지 있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더 위로 올라갔을 거야. 계속 찾아. 불빛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비친 그림자가 커졌습니다. 미숙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5m, 3m.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바위 뒤를 보려는 걸까요? 경자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반대쪽으로 가서 소리 낼게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혼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32년 형사 생활이 뭐하러 있어요? 미행 따돌리는 건 자신 있어요. 경자 씨가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빛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더 위험한 건 여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경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경자 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반대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멩이 구르는 소리였어요. 저기야.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잡아. 남자들이 소리치며 뛰어갔어요. 우리 쪽은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이에요. 제가 속삭였어요. 4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돌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참았어요. 소리내면 안 됐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자 씨를 쫓는 소리였어요.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미숙 씨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발목이. 미숙 씨가 신음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를 부축했어요. 영애 씨와 순자 씨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미숙 씨를 끌다시피 내려갔어요.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나무를 잡았는데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어요. 아팠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평지가 나왔어요. 계곡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다들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순자 씨가 가리켰어요. 달빛에 비친 건물 윤곽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지붕, 깨진 창문. 폐가였어요. 저기로 가요. 일단 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폐가로 걸어갔어요.
문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 미숙 씨를 앉혔습니다. 순자 씨가 미숙 씨 발목을 만져봤어요. 많이 부었어요. 삔 것 같아요. 경자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쪽을 봤어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경자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바깥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폐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적일까 아니면 여기 누구 있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 씨 목소리였어요. 경자 씨.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자 씨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다들 무사하네요. 폐가 있길래 혹시나 했어요. 경자 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경자 씨. 순자 씨가 달려가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경자 씨가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 멀리 보냈어요. 1시간은 못 올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5명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어요.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몇 시죠? 미숙 씨가 물었어요. 영애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시 30분. 새벽까지 5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버틸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발목을 다쳤고 경자 씨는 지쳐 보였고 우리 모두 70대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으로 경찰 부르면 안 될까요? 영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호가 없어요. 산속이라. 그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위험해요.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산 입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말했어요. USB 파일은 인터넷 신호만 잡히면 전송할 수 있나요?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럼 신호 있는 곳까지 가면 되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산 능선이요.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높은 곳은 신호 잡혀요. 지금 올라가요? 미숙 씨가 발목을 만지며 물었어요. 다들 저를 봤습니다.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벽까지 숨어 있기, 아니면 능선까지 올라가서 증거를 전송하기. 2가지 선택에서 전 능선까지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능선까지 가서 증거를 보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미숙 씨 발목은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제가 부축할게요. 경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제가 일어섰어요. 5명이 다시 폐가를 나왔습니다. 능선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산 윤곽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를 경자 씨와 제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 발, 또 한 발.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 때 영애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직 신호 없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었어요. 바위에 앉았습니다. 다들 주저앉았어요. 조금만 더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능선이 저기 보여요. 고개를 들었어요. 능선이 보였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선이었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미숙 씨도 일어났습니다. 5명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올라갔어요. 드디어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애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신호 잡혀요. 빨리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애 씨가 USB를 핸드폰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금 전송 시작해요.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어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30%. 얼마나 걸려요?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10분쯤요. 10분.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 아래로 요양원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0%, 50%, 60%. 더 빨리 안 돼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산속이라 신호가 약해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70%, 80%. 그때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능선에 있어.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빨리요. 제가 외쳤어요. 85%, 90%. 불빛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95%, 98%.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20m, 10m, 99%. 전송 완료됐어요. 영희 씨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함께였어요. 드디어 잡았네요. 할머니들. 원장이 웃었습니다. 5명이 서로를 봤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모든 파일이 경찰에 전송됐어요. 순간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에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산 아래로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차였습니다. 1대, 2대, 3대. 누가 신고했죠? 원장이 소리쳤어요. 영애 씨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요. 파일 보내면서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거든요. 우리 위치 정보랑 함께요. 65세 컴퓨터 전문가는 역시 달랐어요. 경찰차들이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원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범죄가요. 확성기 소리가 산에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5명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70대 할머니 5명이 조직 범죄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경찰 쪽으로요. 원장과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그런데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원장이 뒤돌아서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원장이 저를 밀었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넘어갔어요. 정희 씨, 경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몸이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돌에 부딪혔어요. 아팠습니다. 강 여사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는 어디지? 소독약 냄새. 병원이에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경자 씨 목소리였어요. 깨어났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명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경자 씨, 순자 씨, 미숙 씨, 영희 씨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틀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았어요. 경자 씨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원장 체포됐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강정희 씨 안녕하세요. 나이든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다니 다행입니다. 실례지만 아직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진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시면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게요. 형사가 노트를 꺼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201호 할머니가 사라진 것, 팀을 만든 것부터 탈출까지 형사가 다 적었습니다. 201호 할머니 말씀하셨죠? 네. 형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일반 병원으로 옮겼어요. 지금 회복 중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피해자가 127명입니다. 전원 구출했고요. 127명. 우리가 구한 사람들이 127명이라니. 일주일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달 만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벨이 울렸어요. 유나가 서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유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석 달 후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이 가득 찼어요. 5명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이재훈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기, 불법 감금, 공갈, 문서 위조. 피해자 127명, 피해 금액 290억 원. 숨을 참았습니다. 피고인 이재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대라고 약한 게 아니에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이제 더 이상 노인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돈으로 보지 않기를,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5명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5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뭐해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생각해 둔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담소요. 노인 권익 상담소. 좋네요. 순자 씨가 웃었어요. 은빛 자유. 제가 외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서울 한복판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문패를 달았습니다. 은빛 자유. 노인 권익 상담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요.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변호사 생활. 그리고 지금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 올라갔어요. 5명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70 넘어서 이렇게 사는 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경자 씨가 물었어요. 요양원에 갔던 거요.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테니까요. 그리고 알았어요. 70년을 산 경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밥 같이 먹을래요? 그래, 유나야. 보자.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1년 후, 은빛 자유는 전국 세계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상담 건수 연 1200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40년 변호사, 70년 인생, 은빛 자유의 리더 강정희. 우리는 70대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꿈꾸고 싸우고 이기고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빛 자유. 우리의 두 번째 청춘은 계속됩니다.